오늘은 스테이블 코인과 비트코인 관련해서 얘기를 좀 드릴까 하는데요. 스테이블 코인과 비트코인 이런 관계를 얘기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블랙록과 코인베이스 그리고 비자 마스터카드에서 새로운 스테이블 관련 얘기가 나왔는데 이 얘기는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 그런 소식이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신다면 이 암호화폐 시장에도 엄청난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항상 매월 초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이 비트코인 월봉을 보시면서 지금 비트코인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기술적 분석을 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지난달 이렇게 비트코인을 보시는 대로 여기 음봉이 이렇게 크게 발생을 했고요. 특히나 이때죠. 2월 달에 이렇게 내렸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3달 연속 이 볼벤 중간선을 돌파 시도를 했는데 안착을 못하고 내렸다는 점을 봤을 때는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추가 하락의 확률이 지금 차트상으로 정말 상당히 좀 높다, 이렇게 얘기를 좀 들을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어디까지 내려올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첫 번째는 요 8,500만 원대, 여기가 지지가 되면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만큼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있다는 부분 때문에 예전보다는 적게 좀 내려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만약 여기를 이탈한다면 지금 여기 보이십니까? 볼벤 하단이 6,400만 원대, 여기까지 내려갈 수 있는 자리다. 이 부분이 7월달 8월달에는 어떻게 보면 좀 비수기이기 때문에 행보를 하면서 9월달 되면서 움직일 것이냐, 그게 아니고 바로 하락을 할 것이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음봉이 나왔지만 2주 연속 하락으로 더 내렸다가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면 지금 보이시는 대로 요 가격대, 결국은 1억대를 다시 복귀하느냐 못하느냐, 복귀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릴 때는 어떻게 본다는 거죠? 오히려 신하게 내리는 게 낫다는 거죠. 신하게 내려야지만 다음번에 올라갈 속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시장을 분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기보다는 시장 상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알트코인을 매매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단타적으로 지금 매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단타의 하나의 좋은 매매 기법을 한번 얘기를 좀 드릴까 하는데요. 오늘 지금 가장 강력한 종목이 문버드입니다. 지금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자, 요 선 안에 있다가 요 선을 지금 돌파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가격이 이렇게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이때 가격이 얼마였느냐 보시면 지금 만약 90원대에서 돌파하는 흐름 보고 샀으면 어떻게 됐다는 거죠? 더블 가까이 먹을 수 있습니다. 문버드만 이렇게 되느냐,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2위가 브레비스인데요. 브레비스 같은 경우도 보시면 여기 딱 돌파를 하니까 최고점 얼마까지 갔습니까? 184원까지 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매직에대는 어떻습니까? 자, 여기 돌파를 했어. 근데 앞서 문버드나 브레비스에 비해서는 올라가지 못하고 여기를 계속 지지를 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까지 올라갔죠. 그러면 보시면 여기가 89원, 90원에서 지금 114원 이 정도 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짧은 여기 지표만 이렇게 보시면, 보조 지표를 한다면 단타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어려운 시장에서 또 특히나 비트코인의 6월달 월봉을 분석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단기를 쳐야 되는데 단타가 어떤 종목을 해야 될지 답답하신 분들,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이 부분을 어디서 확인하시면 되십니까? 구독자 방에서 확인하면 되는데 고정 댓글 타시고 올라오시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스테이블 코인과 비트코인 이 부분에서 얘기를 좀 드릴까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다들 아실 겁니다. 비자, 스트라이프, 마스터카드, 블랙록, 코인베이스 등 글로벌 금융 암호화폐 기업들이 신규 스테이블 코인 OUSD를 공동 출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블룸버그가 보도를 했는데, 자, 여기서 보면 그냥 비자, 마스터카드, 블랙록, 코인베이스 다 우리나라와 상관없는 기업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까지 참여 기업들의 관련 보도에 대해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한편 OUSD 공식 블로그에 게시된 협업사 목록에는 총 149개 기업과 기관인데 그 중에서 어디가 있다? 삼성전자도 있고 두나무도 있고 국내 기업 12곳이나 있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 OUSD는 지금까지 서클 테드와는 색다른 또 다른, 지금 어떻게 보면 전 세계를 아우르는 그런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이 스테이블 코인은 운영 방식을 보시면 특정 기업이 독점적으로 발행 운영하는 기존 모델, 그러니까 테더 서클이 지금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의 80%를 차지합니다. 여기와는 달리 오픈 스탠다드라는 독립법인을 설립하고 참여 기업들이 이사회를 구성해서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거버넌스 구조를 채택했다. 원래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만들어진 이유가 뭡니까? 중앙정부의 단독 이 부분이 문제 삼았던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과 개인들이 의사를 결정해서 이 부분들이 모여서 그죠? 그런 가바논스를 했었는데 지금은 스테이블 구조가 아니었는데 지금 블랙록을 위시한 이런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면서 거버넌스 구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존 스테이블 코인과 이번에 발표한 OUSD 스테이블 코인의 경제적 모델이 어떻게 다른가? 이 부분은 수수료를 한번 보면 전송 수수료는 해당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회사가 발행사에서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직접 거래세 수수료를 보면 발행사와 직접 대규모로 거래할 경우 건당 0.1%의 수수료 또는 최소 $1,000 중에서 큰 금액을 부과하죠. 근데 이번에 OUSD는 어떻다? 발행 및 상한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당연히 후발주자니까 무료로 해야 되겠죠. 자, 여기에 이 수익 배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기존의 테더나 서클 같은 이런 회사들은 준비자산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 대부분을 누가 가져갑니까? 자기들이 가져갔죠. 근데 이번에 이 OUSD는 수익 대부분을 참여 기관들이 배분하는 구조로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 한 곳에서 어떻게 보면 독점적인 의견이나 문제가 발생할 때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낮출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OUSD, 이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에서 분석 및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기존 강자에 대한 도전, 현재 전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곳은 테더와 서클입니다. 이 독점 체제에 어떻게 보면 정말 엄청난 강력한 경쟁자.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보면 각각 코인 회사에서 계속 발행을 하지만 테더와 서클의 아성을 무너뜨릴 만한 그런 강력한 집단은 없었는데 이번에 이 결제 네트워크 어떤 데입니까? 비자, 마스터카드 이런 데지, 은행, 빅테크 기업, 블랙록, 코인베이스 이런 기업들이 참여하면서 기업 친화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전략이면서 테더와 서클은 정말 이 부분 때문에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기에 이런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 어떻게 보면 지니어스라든지 콜레토리라든지 이런 제도적 환경이 변화되고 법적 환경이 마련되면서 이러한 어떻게 보면 전통 대규모 기관들이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는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었다는 거죠. 앞서 삼성전자와 두남만 제가 얘기 드렸지만 신한금융, 카카오뱅크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 금융기관들 또한 이 컨소시엄에 합류된 것으로 봤을 때 향후 국내 금융 및 결제 시장에서 이 OUSD, 이 스테이블 코인이 강력한 표준으로 잡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의미가 분석됩니다. 그러면 이 스테이블 코인 판도를 과연 재편할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관건이지 않겠습니까? 비자 앤 마스터카드가 인프라 구축이라 보면 스프라이트는 가치 창출 및 관리하는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인데, 자, 기존의 테더 서클이 그냥 비포장해서 어떻게 보면 일반 도로로 이 정도라고 본다면 얘네들은 어떻다는 거죠? 비자라든지 마스터 스트라이프는 그냥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이 고속도로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고속도로에 해당하는 곳이 어디냐? 비자 마스터고요. 그리고 스트라이프는 뭐냐? 돈 받는 톨게이트. 근데 이 비자 마스터가 전 세계 이런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 몇 프로 차지하는지 아십니까? 90%입니다. 솔직히 지금 서클이나 테더, 스테이블 코인이 통용이 된다고 하지만 현금처럼 결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비자 마스터카드에 쓰는 스테이블 코인은 아마도 여러분들 실제 우리가 쓰는 신용카드처럼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 블랙록은 어떤 회사입니까, 여러분들? 특히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만든데 엄청난 공헌을 했던 그런 회사고, 이 알라딘 플랫폼 제가 얘기 드렸죠. 그리고 전 세계 70여 개 이상의 사무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라딘, 출시, 아이쉐이저로 어떻게 보면 ETF를 다 삭감했죠. 계속 지속 접근 가능한데 제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글로벌 선도 필요 없습니다. 이 블랙록이 지금 운용하는 자산이 1경이 넘는데 여기에 포함된 이 막강한 연기금, 국민 펀드, 상장 펀드 이런 것들이 다 고객이라는 거죠. 자, 이런 자금들이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죠? 스테이블 코인을 쓸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입니다. 그죠? 글로벌 100개국 이상의 국가 지원이 있고 나스닥 상장을 했고 무료 사용자가 1억 사용자를 돌파를 하는, 그러면서 글로벌 확장을 계속하는 그런 쪽입니다. 근데 자, 코인베이스는 특히나 나스닥에 상장돼 있습니다. 테더나 서클 상장 추진을 하고 있지만 법적인 부분이라든지 보안적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나스닥 상장된 기업과 다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런 회사에서 이런 곳에서 만든 이 스테이블 코인 여러분 어떻습니까? 쓸 겁니까 말 겁니까? 저라면 테더나 서클보다 여기를 쓸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이 블랙록과 코인베이스가 만든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공용 인프라를 만들면서 이 새로운 공용 인프라를 격상시키려는 의도가 어떻게 있다는 거죠? 다분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과연 왜 뭉쳤을까요? 저는 이 부분이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되는데요. 자, 테더와 서클의 돈이 얼마나 버는지 한번 봅시다. 어차피 기업들은 돈을 벌려고 하는 거니까요. 테더 2025년 보시면 약 100억 달러 이상, 약 13조 7천억의 실적을 보였고, 서클도 보면 27억 5천만 달러, 그 전년 대비 64% 성장하면서 이 스테이블 코인이 정말 황금 같은 보배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 이 확장성이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경을 구슬리는 이 블랙록 고작 요 13조 이 돈을 먹기 위해서 여기 왔다. 자, 삼성전자 투자해도 저보다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죠? 하이닉스를 투자해도 이거보다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런 블랙록과 코인베이스 이런 비자 마스터들이 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한다. 물론 일부는 벌기 위해서. 근데 저는 이거는 다른 아니라고 생각된다는 거죠.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앞으로 향후 기축 통화의 지위를 가져줄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선점하기 위해서 각국 그러니까 각 나라의 글로벌 금융 기업 이런 것들이 뭉쳤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암호화폐나 스테이블 코인 이런 쪽은 매수자 매도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데이터로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가 지금부터는 돈이 되는 시대죠. 이 데이터를 독점하기 위해서 이 엄청난 글로벌 회사들이 뭉칠 가능성이 저는 훨씬 더 높고 이 부분 때문에 저는 모였다고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전통체인과 블록체인 경기가 이제는 붕괴가 되면서 기존의 암호화폐 시장의 기업들은 이제 전통 금융에 침범할 수 있고요. 이 전통 금융도 암호화폐 블록체인 쪽으로 뛰어들면서 앞으로 아마 엄청난 싸움이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여기에 이 테더의 몰락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지금 컬렉터리 법은 또 지금 연내된다 안 된다 계속 말이 많은데 아니 전통 금융권들이 진입을 한다. 아마 이 전통 금융권들이 이 제도에 대한 어떻게 보면 법적인 부분들을 훨씬 빨리 만들 거예요. 근데 이게 만들어지면 이 제도권이 갖고 있던 고객사 앞서 제가 얘기했던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될 수도 있고요. 미국의 401k 한 퇴직연금 펀드가 될 수 있고 삼축을 우리는 이 연금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장을 만들면서 물론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왜냐? 테더가 몰락을 하면 그 준비자산 중에 비트코인을 사들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몰락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 더 엄청난 큰 자금들이 온다. 자,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더 큰 자본이 유입되는 발판을 만들면서 이 암호화폐 시장을 지금보다 훨씬 더 레벨업되는 자 이런 부분은 제가 계속해서 얘기 드리는데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행동이 지금 이제 시작되고 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비트코인이 지금 내렸다고 여러분들 이거 떠나갈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셔야 되겠습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진정한 싸움 시작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것들을 저희 공지방에서 언급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공지방에 오셔서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는 여러분들의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